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옆에 149페이지에서 148번, 요 148번도 한번, 여기 이제 거리계약서 서식인데 설명 중에서 여기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맞게 바꾸는 거 같네요. 자, 1번. 개업 공일자는 거리계약서다. 서명 및, 이렇게 서명 및 날인지, 아까처럼 서명 또는, 그거 정말 작년도 문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라고 1번 정확하죠.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확인 설명서도 똑같습니다. 개업 공일자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여기도 맞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서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뭐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개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전속중개계약서는 또 안 그렇죠. 서식 쭉 오다가 보면 법에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서식에 서명, 또 거기가 또는, 그죠? 또는입니다. 바로 3번, 요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서식에 정말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알면은 금방 눈에 띕니다. 정말 그게 전혀 생각 안 해서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바로 4번 볼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A는 어차피 뭐 거래계약서고 전속이 어디고 부동산 거래신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서명, 여기 서명 및 아니고요. 서명 또는 날인 말을 하는, 여기도 서명 또는이 맞습니다. 하여튼 거래 당사자는 까탈스럽지 않아 서명 또는 날인 정말 맞습니다. 4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5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 맞습니다. 거긴 우리 개업도 그래 라고 이제 5번 요 설명도 맞습니다. 저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이 아니다. 저기는 서명 또는 날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49번 요렇게 이제 기출문제 요것도 유사하게 나온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틀린 거, 저렇게 옳은 거 틀린 거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틀린 거, 뭐 틀린 데다가 동그라미 좀 크게 놓고 꼭 시험장에는 꼭 빨간색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틀린 거 보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업본 보시면 개업 공인주사는 그 원본을 지금 거래계약서인데 3년, 자, 거래계약서 3년인가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몇 년 보존합니까? 5년. 저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기가 제일 길어. 라고 돈 있다고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벌써 기업번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기억. 요놈들은 벌써 틀렸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님보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안 된다.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원하고 아닙니다. 무조건 매도 매수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니은번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그럼 누군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말이 안 되고 저런 것도 아이고 너무 웅뚱한 소리입니다. 니은번도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지금 거래계약서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거래계약서가 서식이 있나 그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거래계약서는 서식 없다. 그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라고 하면 저거 맞아. 근데 여긴 틀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볼까요? 아까 등록 취소됐을 때 작성교 보존 아니라니까요.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은 꼭 이렇게 제재하고 시비 걸잖아요. 기재하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제 오류 맞았죠. 그죠? 1번은 맞았습니다. 아까는 틀렸는데 요놈은 맞아. 그러니까 4개가 아니라 3개. 기억년, 디귿 요 3개만 틀렸고 니글은 오히려 제재가 여기 맞았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 기억년 디귿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에 150번 요 150번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가까워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문장으로만 나왔으니까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꼭 안 나온 형태가 자주 나와. 자, 먼저 150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주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거래계약서 아까 9개 필수적 기재사항 거무적용 기재사항 근데 아닌 거래요. 또 여기도 아닌 거 찾지 말고 아닌 것은
기억일까요? 디귿일까요? 이렇게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법일까요? 거물. 그러니까 거물 저거 쭉 써놓고 확인 설명에 수도권도 쭉 써놓으시면 여기도 잘 보입니다. 먼저 기억법, 물건의 표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근데 아닌 걸 고르래요. 아닌 거. 벌써 하나 나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거래 예정하고 거래 금액 엄청 헷갈려. 근데 거래계약서. 니모 볼까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계약서가 다 끝났는데 예정 금액? 아니죠. 여기는 뭐라고요? 거래 금액. 그러니까 저렇게 예정이 빠져야 됩니다. 그거는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예정이 많습니다. 오자마자 쓰니까 네가 볼 얼마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확인 설명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에. 확인 설명서에 있습니다. 니은버 벌써 하나 나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건의 인도 일시 들어가겠죠입니다. 잔금 주면서 가치 물건도 줍시다. 동시에 행합시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 문장 딱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1번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여기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족입니다. 뭔 권리가 넘어가냐고. 권리 관계는 안 들어간데 여기는 들어가. 그리고 토벽 나왔네요. 토벽. 민번에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 여기에 거래계약서에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미 확인 설명에서 하고 왔고 확인 설명서에 썼고 꼭 세 번째 자세히도 썼구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은 이미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규제사항이 없다. 토벽은 확인 설명에 있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미음은 연엄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건물 조개할 때 첫 번째 그거 나왔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래계약서는 들어가야 돼. 그리고 취득, 거취. 아까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 계략적인 금액. 거래계약서에다가 계략적인 금액을 쓸 겁니까? 아니죠. 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니음번, 그 다음에 미음하고 시옷. 아까 거취. 그래서 이제 거취할 때 그 취득입니다. 취득 관련된 것들은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에서 이미 다 하고 왔습니다. 또 할 이유가 없어. 라고 딱 세 개입니다. 니음번, 미음번, 시옷번. 이런 문제가 시옷 문제는 더 가까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1번은 그냥 간단하게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여긴 정말 쌍방 다 끝나서 쌍방한테 작성해서 도보하고. 자, 2번 이제 작년들 틀렸던 거래계약서다 서명 미일 하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명 미 날이니 맞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서식이 없으니까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보면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정해진 거 없다.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정해진 거 없다.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어. 소식 주고 국가가 써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인권할 때 물건의 인도 일시는 건물. 인도 일시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다. 그죠? 들어가족입니다. 넘겨줄 때입니다. 잔금도 같이 줘야 돼. 꼭 물건하고 같이 줘야 돼. 그래야 이제 사고가 안 나.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아까 조교는 뭔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래요. 이다 아니다? 이다. 이런 질문으로 자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다 들어가. 조교할 때 교부일자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152번에 여기도 옳은 거. 자, 이런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데 소속한테 작성하고 그랬을까요? 소속이 작성합니까? 아니죠. 누구? 그걸 살짝 바꿔놨습니다. 우리 법률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했던 소속이 작성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된대요. 이거 엉뚱한 소리 났죠. 개업이 작성하고 소속은 바로 서명 및 날인만 하면 됩니다. 둘을 지금 살짝 바꿔놨습니다. 1번은 아주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내봤는데 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꼭 이 문장입니다. 적인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대표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맞는 것 같더니 2번 볼까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된 경우는 계약서, 거래계약서에다가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누가 서명 및 날인한대요? 책임자입니다. 꼭 이 문제가 나오면 또 나올 거예요. 라고 2번 엉뚱한 수라고 얘기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는데 모른 대표자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거리계약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또 아니래. 교부일자는 반드시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조교. 난 하나만 빠져도 업무정지도 많습니다. 세 번째 X.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개업공인사가 또 제재가 나오네. 그리고 거리계약서다 서명과 날인 중. 이것도 유사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날인과 서명 및. 자, 그러니까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맞잖아요. 좀 뱅뱅 돌려놨는데 서명 및 날이니까 둘 다 이름 쓰고 저장 꽝 하지 않게 되면 하나라도 하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 맞아요. 자, 네 번째가 맞았습니다. 4번.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2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다 없다. 정하고 있지 않다. 그죠. 거래계약서를 왜 국가가 주고 써라 라고 하겠냐고입니다. 서식 없다. 서식 없으면서 보존기간 돈 있다고 제일 길어 하면서 받고만 겁니다. 5번 X, 4번 이거는 맞았다. 그리고 요 153번 이거는 아마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왔습니다.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저렇게 가로넣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처럼 주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기업번 전속중개계약서를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면 4번, 5번 답이 아니겠다. 뭐 이 정도 아주 쉽게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옆에 니은은 중개사물 확인서면서 4번 얼마고 건업도 3년.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 라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계약서는 몇 년이라고 돈 있다고 가지고 제일 길어 얼마? 5년. 그럼 몇 번이 답이다? 2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쉽게 한꺼번에 모두 묶어다가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고 저거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 시간 이제 154번 154번에 이 정도 아까 박스에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할 건데 이건 더 쉽게 먼저 개업 공인사가 바로 중개사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 건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거래금. 거래금액 액이 빠진 것 같은데 거래금액 지급일자 들어가죠. 금액하고 지급일자. 자, 첫 번째는 들어갑니다. 조금 출연했는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인사의 계약서 사본.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상에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들어갑니까? 아니요. 뭐 5년 보존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작성하고 5년만 보존하라고 그러지 그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2번. 요놈이 이상하고요. 조건 있으면 그 조건 들어가죠. 조교할 때 당연히 세 번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꾸 기재 안 한다는 확인서면서 교부일자 들어간다 확인서면서 교부일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약정 내용 약정을 또 추려봤네. 당사자 담보책임을 담보책임 면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담보책임 같은 거 없다 게임입니다. 물에 아주 비가 철철 새도 네가 부담해라 매수인 이럴 수 있습니다.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약정 요게 약정 내용이죠. 특약이죠. 5번도 들어가. 약간 운용한 것 같은데 2번만 안 들어가. 그 다음 이제 155번도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옳은 거. 자,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1번 볼까요? 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많이 봤네. 중개사물 확인서면서 교부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꼭 저렇게 시험 자꾸 나오니까 이다. 다시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볼까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뭐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개업공인사만 그 중개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개업공인사만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행위를 했대요. 소속이 앞에 문장 당해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도 중개행위를 했으면 뭐 하라고요? 함께입니다. 근데 여기 문장이 엉뚱하게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법에는 그런 거 없다입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 반드시 해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소속하고 개업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X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작성하고 싶어도 저런 표준 서식이 없는데 무슨 서식으로 작성하라고 엉뚱한 소리 한대요. 전속이나 확인설명서나 그러겠지.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이제 맞는지 볼까요?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저는 분사무소 어디 가는지 정말 속색입니다. 기업번호 여기 보시면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아주 정확하죠. 책임자가 거기다 또 서명 또는 그런지 봐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으니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았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또 제적하고 거지, 업겨서 다운겼을 때문에 교도소 가면 교도소가 넘쳐날 건데 우리 밥 주느라 세금 다 낭비할 건데 5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리기였으라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면은 1년이 아니요. 그럼 저기 유사 사무소에서 거리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런 것들이 형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그입니다. 자,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1년이야 지옥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에 처진다. 그죠? 등록 취소 이거 제도 없습니다. 어떻게 형벌을 서울시 갖고 형벌 가하면 정말 교도소 넘쳐납니다. 교도소 짓느라고 정신 없을 겁니다. 그거 아니고 등록 취소 그것도 절대적으로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제재 갖고 시비 거니까 저 거짓은 뭐더라? 고금공선 642기 고금공선에 보시면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제도 그렇게 세지도 않아.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거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156번하고 이제 157번 이제 거리가스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겠구만. 자, 먼저 156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시험 문제 26회 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올해는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꼭 문제 비슷하게 돌려가면서 냅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작성하는 거리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근데 여기는 기재할 사항이래요.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시된 것을 바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약간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조교할 때 거래계약 하면서 봤네요. 기업법 보시면 계약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 어디나 검은용 계약서가 됐건 부동산 거래신고가 됐건 거래계약서가 됐건 어디 가든지 계약일 조건기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들어가. 두 번째 물건에 인도일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물건에 표시도 들어가고 인도일시도 들어가고 잔금 줄 때 같이 줘라 제발 줘. 안 그러면 사고 난다. 그 다음 뒷부분 볼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 보실까요? 중개대상을 확인서면서 교부일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냥 다 맞았어요. 너무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바로 156번. 네개 모두 이러면 또 한 번 더 보고 하나 혹시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2번 4번 막 이런 데 막 눈길 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모두 다 맞았습니다. 다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7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주사의 거리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래요? 자, 이런 거 아주 쉽게 나왔죠. 26회 때 보실까요? 자, 먼저 거래계약서는 가끔씩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서식이 있냐고 그럽니다.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대요. 거래계약서가 표준서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정말 아주 그냥 쉽게 나왔네. 저거 나란히 그냥 두 개가 쉽게 나왔다. 26회 때입니다. 진작 시험 문제 볼 걸 게입니다. 2015년도에 나왔던 거 나란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네 번째 이제 손해배상 책임 얘도 시험 문제가 하나는 반드시 꼭 나오니까 159페이지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라고 이제 159페이지 이제 한번 네 번째 바로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라고도 하고 보증 설정. 그다음에 손해배상 보증 설정해서 바로 이제 손해배상을 매도 매수인의 손해를 나중에 책임 안 질 거냐고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틀린 거 자, 이런 식으로 꼭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언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려고 보증 설정 첫 번째 언제 보증 설정할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꼭 안 됩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정말 안 되고요. 언제가 되는데 등록 통지. 자, 등록 통지 등록됐다고 7일만 통지 오잖아요. 등록 통지 됐을 때 여기서부터 보증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할 게 등록 신청할 때는 하고 싶어도 등록 신청 때 보증 설정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인장 등록하고 고용 신고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꼭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또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후 즉시 이렇게도 냅니다. 자, 그럼 또 한참 생각해 보십니다. 업무 개시 후, 그리고 후 즉시.
자, 후즉시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요즘 또 이런 문장을 또 좋아합니다. 후즉시 이것도 X죠. 먼저 업무 개시 전까지 사전이지 업무 개시 후 그리고 즉시라고 해도 요건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된다 틀렸다 완전 이상하다 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뭐라고요? 자, 보증 여기는 자, 설정 보증 설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통지 받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보증 설정 여기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 금액 이제 아까 보니까 금액도 분명히 나오는데 보증 설정한 금액.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부칙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부칙은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에 규정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은 얼마일까요? 여기입니다. 예전에 좀 5천도 있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으로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금액 얼마라고요? 1억. 최소한 1억은 1억 정도 깨먹으면 안 되니까 1억 정도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금액 얼마다? 1억 이상. 뭐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뭐 넘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1억이다. 1억 설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인. 자, 우리 법인에는 첫 번째 이제 기업번에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는 얼마래요? 2억. 자, 좀 이따 볼 건데,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4개면 얼마니? 막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 자주 낸다는 겁니다. 3개면 얼마요? 여기는 2억. 대형 사고 치니까 2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니은번에 분사무소. 얘는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소속인데, 분사무소는 조금 하니까 얼마다? 예? 그죠? 1억이다. 1억. 자,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네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부칙하고 똑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지역농협은 지역농협 활동자 그냥 지역농협 이렇게 그냥 줄이는데 지역농협은 그러면 농지만 조합원만 저기 단위조합 얘기합니다. 지역농협은 얼마다? 막 500도 내보고 2000도 내보고 막 3000도 내봅니다. 얼마? 1000만원. 1000만원밖에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가 될 건 아니면 분사무소가 될 건 1000만원.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1000만원이면 대역입니다. 그런데 요 일본 이제 나머지는 안 내는데 자, 그 밖에 요 기타 특수한 법이 신탁업자 이렇게 특수법인은 저기 산림조합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중개법인하고 똑같습니다. 중개법인하고 바로 여기 동일합니다. 중개법인과 동일. 요거 뭐 농협까지만 내지 거의 안 냅니다. 그럼 똑같아요. 아까 주사무소 2억 그리고 분사무소 1억. 뭐 요건 거의 안 내니까 바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에 이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변경. 가끔씩 다루냅니다. 변경 설정도 가능하냐. 변경 설정하고 이제 재설정. 재설정입니다. 다시 설정. 우리 공탁은 이제 아닌데 여기는 두 개는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경. 변경 설정은 꼭 만료일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꾸는 거입니다. 변경 설정은 먼저 공탁으로 설정했다가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보험으로 바꿀래요. 저 1억을 찾아올래요. 저 투자할래요.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변경 설정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여기도 이제 않는지가 약간 됐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찾아오고 보험으로 바꾸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찾아온 다음에 그게 아니라 먼저 바꾸고 나서 찾아와야 됩니다. 뭐 선설정, 후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 안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설정할래요. 재설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다. 여기는 공탁은 아예 빼놓고요. 보험에서 여기 뭐 바꾸는 게 아니라 보험에서 다시 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 다 끝나가면 다시 설정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하고 공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언제까지? 만료일. 그러니까 여기가 만료일인데 자꾸 여기다 이제 변경 설정에다가 만료일까지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무 때나 효력 있는 기간 중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갔다. 거기에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는 못 찾아가 라고 해서 이제 공탁만, 공탁입니다. 공탁금은, 근데 자꾸 이제 공제금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공제금 말고, 공탁. 저 공탁은 몇 년 이내에 회수를 못 한다고. 이제 요것도 안 나온 지가 꽤 나오고 몇 년? 3년.
누가 손해를 알고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3년 안에는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에 찾아올 수가 없다. 회수. 자, 그러니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거나 아주 아들한테 아주 원성 듣는다고 했습니다. 사망하거나 그리고 폐업을 해도 맡겨놨 또 공탁금은 3년 동안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꼼짝 못하게 회수를 못하게 하니까 웬만하면 공탁으로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 돈 자랑했다가 나중에 찾아오려고 해도 3년 동안 안 돼라고 막아버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자, 5번에서 이제, 만약에 손해배상금, 두 가지 나눠보셔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이거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은, 나 먼저, 며칠 만에, 뭐는,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여기 며칠 만에 지급되면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여기다가 숫자 맨날 바꾸고요.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 기간 좀 긴 것부터 그 다음에 짧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증보험하고 이렇게 보증보험 그리고 이제 뭐 공제는 이 보험이 아주 치사한 게 딱 2천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다 모두 무효로 해버리고요. 뭐하고 다시 가입 이러면서 15일 저렇게 넉넉하게 주고요. 아주 폭도 생각합니다. 기간은 좀 충분하게 주는데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이렇게 빠져나갔어도 다시 뭐 하라고요? 1억으로 다시 가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시간은 넉넉하게 주는데 여기는 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 만에 다시 가입해라. 1,000만 원 빠져나가도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탁은 현금을 맡겨놓으니까요. 이 공탁만큼은 빠져나간 돈 뭐해라? 채워넣어라. 그죠? 보전입니다. 보전. 이 방법을 바꿀 것 같은데 오히려 날짜만 적고 계속 시험 문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전. 여긴 다시 가입이 아니에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설명해라. 설명하고 이제 교부인데 설명을 해야 될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거래가 다 끝났을까요? 아니면 거래가 완성되기 전일까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된, 여기 이제 중개 완성후입니다. 중개 완성, 후에, 자, 완성 후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라고요? 아닙니다. 완성된 후에 합니다. 완성된 후에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보증, 자, 보증, 종목이 아니라 보증 금액, 보장되는 금액이나 보증기관의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나, 그리고 보증, 그 다음에 기관, 보증해주는 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금액, 보증기관, 그 다음에 여기는 보증해주는 바로 기간도 있습니다. 기관 말고 보증되는 기간 2년이다 3년이다 딱 이렇게 4개입니다. 요걸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는 거의 안 물어봤고요. 6번째 바로 이제 제재가 이제 바로 총 다 해서 딱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 안 했다. 그건 공소할 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업무를 계속 개시하면 업무를 개시를 하시면 여기는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나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아까 보셨네요. 여기 설명 안 했다.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관련 서류 다 끝나게 되면 공제증서. 그다음에 보증보험 증서. 자, 서류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부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반명 보이기 할 때 그 보가 여기 보래요.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증 관련 서류 교부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제재는 여기만 조금 물어봤고요. 거의 다 안 물어보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고요. 먼저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까 이제 변경 설정했을 때 변경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재설정 이런 겁니다. 재설정 해놓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설정 신고하지 않았을 때 요거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정지. 그리고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용보장만 계속 나왔는데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해서 아니 된다. 그리고 별표가 이제 1개월입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생각 안 했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표 1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증 설정 안 했다. 이 제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증 설정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그리고 설명 안 했죠. 게을러 갖고. 그리고 서류거부 안 했죠. 100만 원에 과태료. 별표도 30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으로만 나온다.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다. 신고 등을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여기도 이제 28일 때 나왔던 거 먼저 158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바로 이제 작년도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좀 까탈스럽게 해서 이제 옳은 것은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158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요 제목으로 나옵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가 요것도 잘 안 남았는데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라. 고의가실 없이 다 책임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1번 보시면 개업 공인주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법률 규정이 나와 있고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래는 고의과실이 있었는데 고의과실을 쏙 빼버리고 사무소 빌려주다가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그냥 책임이 있다. 그러면 다 책임져라 라고 하게 됩니다. 1번은 정확하죠. 근데 2번 보실까요? 보증 설정에서 무슨 30일이 나오나 하길다.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에서 30일 나오지 다른 쪽도 30일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 2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정말 손해배상하면 아주 골치 아파. 그 다음에 30일 이내 따블로 써놨네.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방법은 맞았네. 그리고 공탁금 중에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해라? 보전해야 된다. 왜 틀렸다고요? 30일이 아니라 15일. 꼭 저렇게 숫자 바꿉니다. 15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여기도 맞죠.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여기다 완성되기 전에 그렇게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보장되는 금액, 보증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딱 아주 다양하게 되었잖아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 만료일까지 저기 나오네. 근데 병정에다가 만료일까지 그러지 말아라 합니다. 그거 자꾸 내었다.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사 공탁은 빼놓고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맞죠?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바로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뭐해라? 공탁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점 맞고 방법도 보험하고 공제하고 공탁 맞고 하여튼 한 문제가 나온다 라고 예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해설이 쭉 남아있고, 옆에 바로 161페이지가 159번. 여기도 한번 저렇게 이제 저 제목으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요런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틀린 곳은 어디가 틀렸나,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중개 의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근데 공탁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이것도 정말 아주 교묘하게 속였죠.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근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저걸 또 살짝 그렇게 바꿔놨죠. 업무 개시와 동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업무 개시 전에 먼저 보증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보험부터 먼저 가입해라고 합니다. 개시와 동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개시 후 즉시 이렇게도 자꾸 바꿔서 요즘 또 내고 주셔야 됩니다. 언제 보증 설정하게 알아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이상하죠. 저거 아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증해야 될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래요. 5천 아니죠. 얼마? 1억.
또 여기다 2억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주된 사무소고입니다. 2번 5천만 원 이상 때문에 틀렸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금방 보셨죠. 세 번째,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이미 늦었어.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해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을 해야 된다. 무슨 30일이야? 얼마? 15일입니다. 7일. 그리고 열흘 이런 것도 헷갈립니다. 여기 30일 X 이제 다른 숫자 분명히 바꿔볼 겁니다. 네 번째 볼까요? 500도 내받고 2000도 내받고 수업 중에도 그랬었고 네 번째입니다. 지역농업동조합이 저는 농협만 이상해.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때는 500만 원 따블이요. 5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얼마래요? 1000만 원. 자, 저런 거 꼭 바꿔서 넣을 겁니다. 그럼 5번 볼까요? 중개 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다음에 그 위반을 위로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사에게 아까는 이상했었는데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소멸된다 그러면 이상할 겁니다.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 설명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친구라고 웃고 갔더니 나중에 친구가 중에다가 칼 꽂아 그러면서 좀 소름 돋는다고 봤을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야, 그럼 진짜 충격적인 말을 좀 들어야 이제 시험장에서도 생각나고 실무 때도 정신 번쩍 들고 주셔야 됩니다. 친구가 더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0번. 자, 160번에서 이제 틀린 거. 자, 2번은 이제 맞았죠. 그러니까 좀 이따 뭐 찾아볼 거 없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 업무 개시와 동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2번, 저 숫자가 맞다고 합니다. 15일. 두 번째 줄 앞쪽에 보죠.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다른 문장 다 맞아. 근데 저기다가 30일 그렇게 냈던 게 작년도 문제입니다. 159번도 살짝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입니다. 15일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냥 판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할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건 발생할까요? 개업도 아니고 아예 고용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법상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4번 오히려 맞아. 자, 그럼 이제 5번 보실까요? 중개보조인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자, 여기 책임하고도 비슷하네. 개업 공인주사는 이 법에 따른 근데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진다 아니다? 진다. 밥상 3개나 봤는데 뭔 소리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웠고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진다.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밥상 3개나 한꺼번에 막 몰려와. 아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7회 때 문제가 정말 괜찮았었고요. 근데 올해 문제가 161번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이 또 가깝습니다. 작년도에 틀린 거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꼭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161번 볼까요? 이런 게 이제 정말 별별 3개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이 문장도 정말 어려웠죠. 설명을 하는데 언제 설명하냐고. 오자마자 내가 사고를 치면 그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저것이 아주 나한테 사고를 친다고 아주 들이대네 그럴 겁니다. 1번 보실까요? 시기가 이상했어 그럽니다. 이것도 잘 안 냈었는데 개업 공인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한테 먼저 또 개시하기도 전부터 설명하면 쟤도 벌써 다 까먹을 건데 자 개시하기 전에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되는 금액, 보증기관 이런 것들입니다. 보증 종목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설명은 보통 확인 설명에서 그 설명이야 중개 개시하기 전 그럼 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 뭐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이니까 중개 완성된 후. 여기도 써놨고 말입니다. 여기 있네. 요 설명은 중개 완성된 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안 보여입니다. 1번 꼭 자셔야 된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 말고 중개 완성 후 다 끝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 시기가 잘못됐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자는 업무 개시 후, 여기 나오죠. 업무 개시 후 즉시. 요즘 이런 문장은 또 이제 바꿔서 잘 됩니다. 옛날에 저런 문장도 없었는데, 업무 개시 후 즉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하고 후 즉시는 완전 달라고 합니다. 사전에 먼저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후 즉시도 안 된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 즉시 거기가 이상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길목을
이걸 한번 잘 봐야 됩니다. 27회 때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런데 고의과실 없이 그 손해배상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여기도 맞을 것 같은데 액수죠. 중개인을 할 때는 고의과실 있으면입니다. 아까 사무소 제공 문장이 나오면 고의과실 없이 그래야 됩니다. 꼭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자, 보통 평범한 문장에서는 고의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제공 이런 문장 나왔을 때 고의과실 없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번도 헷갈렸어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정말 2번, 3번 나란히 헷갈립니다. 이런 막 정답 없네. 아주 1번, 3번 다 갖고 그냥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금방 표가 나죠. 저것도 이제 안 낸 지가 좀 꽤나 됐으니까 또 낼 거예요.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한 경우에 폐업한 경우에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아주 기다리다 뭐 부러지겠네. 5년 이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 꼭 공탁만 저럽니다. 얼마? 5년 말고 3년이었습니다. 안날. 손해를 알고 누가 찾아오니까 안날이 3년이지 뭘 5년입니다. 또 1년이라고 하려면 3년이요. 3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저런 숫자도 바꿔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꼭 이렇게 앞에다가 다 미끼 던져놓고 물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또 답은 또 쉬워. 자, 5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아까 2번하고 유사해. 여기는 아까 보셨던 3번하고 유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주 딱 정확하죠. 여기는 고의과실 빼라고입니다. 몇 번 정답? 5번. 자, 답은 좀 편하게 나오니까는 어째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저것들이 말장난 심하게 하고 있다. 좀 편하게 봐야 됩니다. 꼭 앞에다가 미끼 다 던져놨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저것들 아주 심리를 다 이용해서 다 배열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2번에서 이제 개업공사 손해배상 책임 규정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아까 후즉시 틀렸다고 여기 나오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지 후즉시도 아니고 동시도 절대 아니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먼저 설정해라. 자, 2번은 별로 의미 없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장소를 제공했을 때만 고의과실 없이. 자, 보통은 고의과실 있고, 자,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도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그럼 내가 설정한 1억만 책임지고 나머지 3억을 깨먹었어도 나중에는 배째라 그럴 건가? 그입니다. 자, 4번 볼까요? 개업 공인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에 아까 1억이요.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안 한다? 아니다. 전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 X. 저렇게 가입한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서만 그런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져라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5번 자꾸 봤었던 정말 무료라고 하더라도 보수 지급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63번. 저게 정말 얼마냐. 우리도 이제 수업 시간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분사무소가 4개래요. 먼저 163번 보실까요? 개업 법인입니다. 저런 식으로 많이 내봤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서울에는 25개 구나 있으니까 입니다. 거기 아주 구가 바글바글합니다. 바로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B구 그리고 C구 구마다 하나씩은 둘 수가 있으니까 D구 그리고 E구 분사무소가 몇 개? 4개입니다. 각각 분사무소를 두고자 한대요. 여기 4억에다가 2번 고르시면 돼지가 소풍 가냐 그럴 겁니다. 그리고 5억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1억이냐 또 그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골탕 매기점에 아주 쏠쏠할 겁니다. 공인자 법령상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제 거래 당사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공제도 그래, 공탁도 그래, 법인이 설정해야 될 최저 보증보험 금액은 합계가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자, 4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죠. 얼마요? 6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 A 그리고 나머지 B, C, D, E 요 4개는 4억 2보태기 4니까 6억 답은 몇 번? 4번. 요게 바로 정답. 요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164번 보실까요? 여기도 손해배상 책임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맞았죠. 저렇게 3년 꼭 틀린 문자 앞에 나오면 맞는 지문 또 뒤에 나오니까 찾아보지 마시고 입니다. 그리고 2번처럼 이렇게 사무소 제공했을 때는 고유과실 없이, 그리고 저렇게 사무소 제공 얘기 없으면 고유과실 있고 고유과실 다 입증합니다. 그것도 오히려 매도 매수인 입증합니다. 고유과실 있었다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조례의 뭐 성격 같은 거 거의 뭐 시험 문제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참고를 한번 3번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500이 왜 틀렸냐? 지역농협 협동조합은 중개업할 때는 1000만원 이상 맞았죠. 1000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맞았죠.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아까는 맞더니 지금 계속 맞더니 요놈 틀렸는지 볼까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개업 공인사가 중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판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판사님은 우리 아주 더럽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개업공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근데 지지 않는데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개업은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업은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앞에는 지금 계속 설명이 맞더니 5번 이제 요놈은 틀렸구만. 정답 몇 번? 5번. 이런 거 아주 괜찮습니다. 꼭 지으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165번은 저기 보증 설정 말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거기하고 좀 많이 가까운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5번에 이제 개업 공인사 가배 중개 보증,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많이는 아닌데 가끔씩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중개 보증 을입니다. 갑은 이제 개업이고, 그 다음에 과실로, 그리고 중개의뢰인 손님 비용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2번에 이제 시기가 이상하죠. 아까 앞에 저기서 봤는데, 먼저 갑은 개업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등록하기 이전에 받아주긴 하나, 개업되거나 보증 설정해라 그러지 않을까? 벌써 1억이나 19만 8천 원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개설 등록 이전에,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범위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지금 어디가 틀렸다? 등록 이전, 그 이전이 틀렸습니다. 등록된 후, 등록 후, 통지 후 그래야 됩니다. 1번 등록 이전에 표가 정 안 나긴 안 난다는 겁니다. 1번 X 주하시다. 벌써 답 나왔네. 후회하실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든 행위 아니다. 추정 아니다. 딱 그 두 군데입니다. 2번 볼까요? 그럼 이제 중개보증입니다. 업무상 행위는 그죠? 맞죠? 사무소 내에서 벌어질 일, 밖에 나가서 신나게 펴고 오면 그건 짓밟자고, 그를 고용했던 갑, 그죠? 갑이면 개업이요. 갑의 행위로 본다. 아주 꼼짝 못하게 너 책임져. 예. 요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물어주고 구상권에서밖에 못해. 그입니다. 2번 맞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저기 모든 행위래. 갑은 의뢰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막 어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졸졸졸 따라다녀야 되겠네. 뒷공문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혹시 업무상의가 아니게 되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저 병을 신나게 들고 폈다 그러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의뢰 집할자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X.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의료는 그럼 중개보조는, 자, 중개보조는 사고 쳤으니까, 그리고 직접, 그리고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데요.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연대 책임. 자, 같이 나란 책임집니다. 4번 연엄도 X.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왜 또 보험은 가입하는데 구상권 행사 왜 당할까요? 약관이 아주 치사하다고 했잖아요. 5번 볼까요?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행했던 공제, 보험도 그럽니다. 공제 사업자는 갑에게, 우리 개업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우리 개업이 하게 되면 중개보증한테 돈 내나 이렇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처럼 협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공제사업자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어 라고 165번 이것도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166번째 여기도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꼭 막연하게 그럼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막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여기 해석 잘 해봐야 됩니다.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 저기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단 1회 그리고 거래 행위를 중개를 하고 중개한 것은 문제가 되냐고입니다. 중개 누구든지 중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무효래요. 무효다 유효 이건 무효 아닙니다. 유효 수고비 받을 수 있어요. 대가 받을 수 있어요. 밥 먹듯이 안 하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유효이다. 우리 판례도 인정해요. 입니다. 받는 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한 번 정도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X 보수 지급은 유효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 또 지역농촌은 금액이 이상하네. 지역농촌 꼭 시험 문제도 그럽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농협은 얼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꼭 저거 잡고 나와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은 또 5년이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위한 공탁금은 이전이라고 한번 속여보고 공탁금은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안날에 5년인가 그입니다. 안날에 1전인가 그입니다. 얼마? 3년입니다. 자, 여기서 5년인 경과에야 회수할 수가 있다. 법에는 5년이다. 저거 틀렸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판례도 있는데,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자기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에다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한 1억 투자하게 만들고 n분의 1 했다는 겁니다. 자금 투자하게 하고 사무소를 넘겨준 게 아니라 돈 투자 받았다는 겁니다.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했대요. 그입니다. 사무소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사무소 못 차릴 건데 우리 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갚하고 우리 둘이 n분의 1 했을 건데 반띵했을 건데 분배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대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아예 줘버려야지. 요거 운영했다는 겁니다. 자금만 투자 받아서 이익이 났다. n분의 1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나가서 근무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투자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획부동산처럼 사기치면 안 돼요. 막 절벽도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이건 맞아요. 여기는 대여가 아닙니다. 대여 해당하지 않아.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분사무소 한 개를 개설할. 그 다음에 법인 한 개를 분사무소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만을 한 경우는 총 3억 1억 아닌가 입니다. 또 3억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 주된 사무소 2억 에다가 분사무소 얼마? 1억. 여기다 분사무소 생각만 하고 주된 사무소 생각 안 하면 틀렸다고 했을 건데 맞아. 5번이 오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저거 아주 골탕 먹이려고 아주 재밌어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167번에 보시면은 수수료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수료. 먼저 수수료 딱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또 나올 시기가 됐다. 167번 같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아니면 박스에다가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렇게도 넣을 때가 있다. 바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있다 없다? 그죠? 있다. 등록 신청 하여튼 분사무소 신고 모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고용신고에는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고용신고 휴업이나 폐업이나 인장등록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고용신고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달라요. 근데 지금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교부는 있다 없다? 없다. 축하 선물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아주 서비스로 공짜로 드려요.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5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 있다 없다? 있다. 하다 있어요. 하다 재교부는 무조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신고필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고 2번, 4번, 6번 이렇게 나란히 짝수에는 모두 재교부가 있을 겁니다. 다 있어 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조금 더 해보실까요? 바로 계약금 등이겠지. 얘가 오랫동안 넘어 안 나와가지고 아마 올해는 아마 꼭 나올 것 같은 바로 168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계약금
제목이 너무 어려워갖고 이제 계약금 등, 근데 문제 정말 이제 여기도 법률에 제목은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매도인 쪽에서 받을 건데 매도인 지가 잘못해놓고도 안 돌려준다. 그래서 반환 채무, 반환을 해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 이렇게 채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니까 그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반환 채무 이행에 뭐라고요? 보장. 미국에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행을 보장합시다. 우리도 한번 전속중개계약서처럼 한번 도입해서 써봅시다. 자, 그런 문제가 24회 때까지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계속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예치. 예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여기도 정말 시험문제 많이 나왔고요. 아니면 예치 권고 할 수 있다. 자료 요구, 그 다음에 예치 권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그쪽은 아주 단골 문제라는 겁니다. 예치 권고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보장 잘만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치 권고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예치 권고는 뭐 할 수 있다. 우리 매도매수인도 싫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만 권고 한번 맡겨봅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맡깁시다. 예치. 그럼 첫 번째 뭐죠? 안 돌아오니까 그럼 예치합시다.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 그리고 예치 명의자가 누구한테? 예치 명의자고 누구? 그래서 우리 최근에 가장 마지막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사람 누구게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매도매수인 뺍시다 입니다.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매도매수인 빼고입니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근데 개업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럴 줄 알았다. 대통령 명의 정한자라고 이 제도만 아시면 됩니다. 대통령 령. 여기 이제 시행령 얘기합니다. 명이 바로 대통령 명의 정한자. 이렇게 정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한자 여기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금 신체 보관. 여기서 시험 문제 바로 나옵니다. 먼저 이것 정말 남의 매도 매수인 돈이니까 우리 개업의 입장에 봤을 때도 공금이죠. 정말 잘못 처리하면 횡금도 될 수가 있죠. 횡령도 될 수가 있죠. 공금은 어디다가 신체에다가 뭐 합시다? 보관합시다 라고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6군데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은 뭐고요? 공제. 바로 공제사업을 이렇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를 얘기합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를 바로 얘기하고요. 협회가 정말 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자, 은행인데 시중은행은 한 곳도 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괜히 또 오늘 끝나고 하고 국민은행 가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한정치자 더위 먹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잘 맡아주고 돈은 더 잘 맡아주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입니다. 최신관서 괜히 또 택배 보낸다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최신관서 우체국도 아예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아마 거의 누구 해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예 무의미한 제도긴 한데 시험 문제 나와. 그리고 여기는 뭐고? 보험. 친구도 많이 다닌다는 보험회사입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면 또 저거 한정치산다 저럽니다. 바로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증하다 지금 보증보험회사하고 누구가 아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보증보험회사는 더 아니다 그럽니다. 보증보험회사 말고 보험회사. 거기도 고객들 보험금 얼마나 잘 맡아줍니까? 우리들도 잘 맡아줘. 그다음에 관리 전문회사. 아직 여기는 관리 전문회사는 우리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뭐 리치 정도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24회 때 법원이 있냐고, 법원이 있다 없다. 아무리 봐도 공금 신체 보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탁기관이긴 한 하필은 이제 공짜가 좀 들어가겠는데 공탁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무슨 공기업, 사기업 이러면 여기도 안 들어가. 특히 정말 보증보험회사 말고 보험회사. 친구들 많이 다니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예치 명의자고요. 두 번째는 명의만 정했는데 예치기관. 어디다가 맡겨놓을 거예요? 예치기관. 우리 법에는 딱 3개만 써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귀찮아서 등을 했습니다. 먼저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바로 협회를 얘기합니다. 협회. 우리 개업만 빼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맡겨놓을 수가 있고 합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이렇게 이제
신탁업자 등 그려놨습니다. 등. 근데 여기 등에는 6개입니다. 근데 예치기관에서 개업, 여기 이제 명의자 있는 개업 공인주사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고용한테 생선을 맡겨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 다 해서 7개, 그리고 여기는 몇 개? 6개. 그래서 여긴 약간 달라요. 완전 다르진 않는데 개업이 있지만 여긴 개업이 없어. 라고 개업만 없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제 예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미리 수령.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 왜냐면 매도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수령.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찾아오는 과정에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먼저 첫 번째 보증서. 보증서 발행 기관인데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간 딱 2군데. 여기는 보증이니까 보험회사고 보증보험회사 좀 헷갈릴 거예요. 거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보증서 발행기관은 바로 몇 군데? 2군데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금융기관 어디 가든지 다 나오고요. 금융기관 시중에는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는데 금융기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들어갑니다. 협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증보험,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여기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속여볼만 하니까 여기 꼭 주의하세요. 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을 건데 그 보증서를 누구를 줘야, 교부를 해야 미리 수령할 수 있겠냐 겁니다. 돈도 못 찾냐 그럴 겁니다. 보증서 교부. 자, 그러면 예치 명의자 줄까요? 예치 기관 줄까요? 둘 중에서 하나인데 예치 기관에 가긴 가요 겁니다. 근데 뭐도 안 갖고 한번 가봐라 돈을 찾을 수 있는 지경입니다. 누구한테? 예치 명의자 통장을 두고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주의할 게 보증서 교부는 바로 예치 기관이 아닙니다. 예치 누구? 명의자. 예치 명의자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예치기관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치기관에 돈 못 찾아. 예치기관 통장도 없이 가서 예치기관에서 돈 줘 그러면 옥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아주 오늘 같은 날 아주 언제나 얻어맞습니다. 여기는 안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재. 근데 여기 제재는 시험 문제 오히려 안 나봤고요. 제재가 이제 누구? 개업 공인주사. 아까 예치명의자 요 공금 신체 보관 전혀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인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따로 분리 안 해도 되고 설명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만한 게 우리요. 바로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만 뭐라고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만 의무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는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별표가 얼마다? 1개월이다. 라고 업무정지. 왜냐하면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아까 보증설정 저기도 2개월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 1개월이다. 자, 그리고 우리만 얻어맞죠. 우리만. 자, 그러면 공금 신체 보관 제재도 없는데 우리만 떼요. 우리 보고 3개월 6개월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이럴 겁니다. 우리만 억울하게 얻어맞으니까 별표 1개월로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놀다가 와야겠습니다. 그럼 1개월이면 금방 될 거예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약정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수를 약정하거나 그다음에 인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제도가 어려우니까 그럴 겁니다. 인출에 관한 약정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는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로 분리해서 당연하겠죠.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해. 통장 하나 정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압류가 안 되는 통장도 있습니다. 분리해서 관리라. 그다음에 세 번째 당연하겠죠. 인출하면 될까 안 될까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 안 되는데 인출을 했을 때 오히려 막 돈을 막 빼서 썼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이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면 막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저 돈을 가입을 합니다. 증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관련 서류가 있을 건데 관련 바로 증서가 이제 서류입니다. 서류를 뭐라고요?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도 보증 관련 서류 같은 거 교부하는 것처럼 여기도 교부 안 하면 여기도 업무정지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게는 안 나왔는데 먼저 이렇게 예치를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계약금도 예치할 때입니다. 예치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여기도 우리가 보증 설정하는 방법처럼 1,000만 원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찾아올 때만큼은 보증서를 발행해서 이거 인출할 때, 바로 미리 수령할 때, 인출할 때는 보증서를 발행해서 그리고 바로 예치 명의자 주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속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리 수령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여기 찾는데 무슨 보증서를 발행하지 무슨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이제 여기는 예치를 하고자 할 경우는 보증서를 발행해서 교부한다. 예치할 때 아니죠. 그러니까 맡길 때, 찾을 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봤는데 일부 모의고사가 꼭 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치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우리가 보증 설정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서가 나오니까 그걸 주라고. 근데 찾아올 때는 매수인 닫히면 안 되니까 또 보증서 발행합시다. 아주 눈물나. 그 보증서 발행해서 예치 명의자 줘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우리 매도인도 나도 지금 집을 팔고 또 새로운 집을 사니까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내용들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문제 보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거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168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와서 4번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먼저 틀린 건데,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이게 너무 뭉뚱하죠.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매도인 명의로, 그럼 매수인 명의로,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이라 예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 절대 없다. 개업의 명의하고 매도 매수는 아예 빼야 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그래갖고 매수인이 보호가 되겠니? 그럽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매도인 명의로 그 사람 없어. 개업 아니면 공금 신체보관 6군데요. 그렇게 할 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4번 그놈이 틀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69번도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것도 아마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2번 볼까요? 계약금 등을, 너무 간단하죠.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명의는 맞고 금융기관 등도 맞습니다. 예치를 할 경우에 여기입니다. 개업공인사는 거래당사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저기 업무정지 당해요. 이게 말이 되거니 고향한테 생선을 맡겨놓지 뭔 인출하냐고. 인출할 수 없다. 인출하게 되면 업무정지야. 저건 너무 쉬웠어 라고 주연시해야 됩니다. 170번은 그냥 문장만 엄청 길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제 실비도 아주 정리할 건데, 1번 맡기면은 누가 이득을 보냐. 그때 매도인인데요. 혹시 매수인 아니니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오래 맡기면 돈 내놓으래요. 이자만 준다는 게 아니라 돈 내놔 그럽니다. 소외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하니까, 아니요, 누구요? 매수인.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확인이 바로 매도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는 매수입니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X. 아마 저렇게는 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1번이 X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71번이 저놈이 이제 바로 예전에 24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 아마 우리 기본수에도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17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주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좀 어려우니까 힌트 다 주잖아요. 이렇게 명의로 예치를 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는데,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 아주 친절하게 해놨고요. 근데 명의자, 예치 명의자입니다.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공금 신체보관 써놓으면 다 보여.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험회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친구 많이다는 보험회사. 또 삼성생명 다닌다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니네 회사 있니? 그러면 저거 한정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더니 머리가 이상해져서 하면서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할 겁니다. 보험회사 들어가고. 두 번째,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뭐라고요? 협회. 근데 공은 잘 봐야 되겠죠. 하필이면 저러면 공탁도 공은 공인에, 옆에입니다. 법원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법원은 약간 구분해야 되겠네요. 답은 3번. 24회 때 딱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신관서 들어가죠. 저 법률이 안 틀리니까 우체국 들어갑니다. 신체 여기 나란히 있네. 신탁업자도 들어가고.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2번. 요는 이제 마지막인데 요건 아주 괜찮아. 꼭 저시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인데 저기 앞쪽에 손해배상하고 좀 헷갈렸네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 1번 개업 공인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위한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가액 공탁을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할 수라도 있을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입니다. 통지받고 이거 엉뚱한 소리죠. 그리고 할 때 해야 된다. 인장 등록도 안 해. 고용신고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개설 등록 신청 할 때 해야 된다. X. 그런 적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입니다. 자, 2번은 X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아까 농협, 그 다음 신탁업자,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런 소리도 할 겁니다. 보증 설정을, 아까 농협이 1000만 원이라도 있는 거 뭐냐?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한다고 있습니다. 저게 아직 칠판에도 써줬구만.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아예 법은 빠져나갈 수 절대 없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날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15일 아주 엉뚱한 소리다. 15일 써놨습니다. 15일은 빠져나가면 그 15일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유사하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제 가입했던 개업 공인주사로서 그리고 보증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할 때입니다. 다 끝나가고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런 것처럼입니다. 근데 그 보증기간 만료 후, 근데 왜 여기는 갑자기 여기다 만료 후 15일입니까? 여긴 다 끝나가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끝나가는데 만료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그죠? 만료 전까지, 만료일까지입니다. 아무 늦어도 만료 후, 그리고 15일, 그 15일은 지급됐을 때입니다. 완전 이상하게 섞어놨습니다. 이러면 벌써 업무정지 등록취소 당할지 몰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5일, 여기다가 15일 얘기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정말 또 제재 나왔네. 개업 공인주사가 손해배상 책임 거금공사할 때 그 손입니다. 마지막에. 자, 등록 취소 할 수 있나? 해야 한다. 자,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하면은 저렇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 안 되면 사고 쳐놓고 배 만들어야 겁니다. 매도매수는 어떡하라고? 정말 돈 다 깨먹으면 뛰어내리고 막 정말 죽어버릴 겁니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정말 제재가 정확합니다. 642기 제일 마지막에 거금공선 꼭 이렇게 본 문제도 제재가 꼭 12겁니다. 제재 맞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보증 설정 되지 않았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요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이 문제 지금 계속 매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사는 30일 이내 또 열흘 아니면 7일 이러면 더 헷갈리는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얼마 만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입니다. 이런 거 또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172번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 설정. 다음 주에 오시면 금쟁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쟁이나 또 뒤에 중개보수, 이제 협회. 나머지 것들도 정말 이제 꽤나 문제가 교육도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교육도 이제 한 5종류 모두 이렇게 써보고 또 한번 정리해 볼 거니까요.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